안녕하세요. 글러브 야구 레슨장 이준평 대표입니다. 오늘은 투수 수업인데요. 저번 영상, 투수 배운 영상에서 구독자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나봐요. 그래서 댓글을 남기셨는데, 자, 오버투수, 3쿼터, 사이드, 언더핸드 이 팔스윙 각도에 대해서 궁금하신가봐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레슨장 회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레슨을 받으면 제가 이 부분은 꼭 설명 짚고 넘어가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오버핸드 같은 경우에는 팔이 위에서 밑으로 나오고, 자, 3쿼터, 대각선, 사이드, 언더핸드. 자, 대부분 야구를 하시는 분들께서 요 팔의 각도를 가지고 3쿼터, 사이드, 언더핸드, 오버투수 이렇게 기준을 나누시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틀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팔의 위치는 오버투수나 3쿼터나 사이드나 팔의 위치는 다 일정해요. 그리고 딱 하나, 언더핸드만 팔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언더핸드도 실질적으로 회원분들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 밑에 이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데, 몸하고 벌어지는 거는 이 정도 각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어떤 부분이냐면 몸통, 자, 오버핸드에서 똑같은 팔스윙 이 위치를 기억해 보세요. 오버핸드, 자, 똑같은 위치에서 쿼터, 자, 똑같은 위치에서 사이드, 자, 똑같은 위치에서 언더는 해당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몸이 이렇게 밑에서 팔스윙이 가는데 몸이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언더핸드만 몸하고 멀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언더핸드는 한 이 정도 각도에서, 자, 상체를 숙여주면 언더핸드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구분 지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 언더핸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오버, 3쿼터, 사이드보다 구속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힘을 쓰는 원리에서는 내 몸하고 내가 힘쓰는 포지션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을 더 전달하는데 몸에서 많이 못 도와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사이드도 몸하고 가까운 포지션에서 몸의 도움을 받아서 던져주는 게 구속 저하도 안 될 것이고 에너지 전달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사회인분들 혹은 어린 친구들의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오버, 3쿼터, 사이드, 언더 이거를 팔로만 구분 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몸통의 회전에, 몸통 회전에 따라오는 것이 팔이라고 생각하고, 팔을 억지로 위아래로 옆으로 던져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몸을 이용한 에너지, 그리고 그 에너지를 따라오는 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가지수별로 공을 채는 요령이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요 공 채는 부분까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자, 오버핸드 같은 경우에는 팔이, 몸이 돌고 팔이 나올 길을 몸에서 열어주고 공을 찰 때 위에서 밑으로 채기만 해도 검지손가락이 눌려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을 던질 때는 야구공을 채고 난 다음에 손의 모션은 이렇게 모양이 안 가고요, 검지손가락으로 눌려서 이렇게 사선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오버핸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에서 밑으로 던지는 것만으로 손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고, 3쿼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팔 높이가 똑같더라도 내 몸통의 회전이 대각선이죠. 대각선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손끝이 누워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쿼터에서 공을 조금 더 잘 채주려고 하면은 요 검지손가락을 살짝 갖고 와서 덮어준다는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쿼터보다는 더 빨리 가지고 와야죠. 자, 언더핸드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언더핸드는 오버핸드랑 회전이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언더핸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서 나와서 이렇게 똑같이 덮어줘서 빠져나가는데, 여자 소프트볼을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 소프트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토스를 할 때 그냥 이렇게만 손목을 쓰면은 공이 높게 가고 제구도 안 되고 공끝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을 채는 순간에 살짝 이 옷깃을 스친다는 느낌으로 팔을 덮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공 채는 이 팔 스윙의 이 각도, 몸통의 각도에 따라서 내가 던지는 유형별
공채는 방법 하나랑, 자, 팔을 굳이 어떤 위치에서 던져야지 해서 너무 힘들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던지고자 하는 팔 높이 정도의 몸통을 많이 써주면 팔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를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망에다가 투구하는 영상 보여드리고, 제가 마운드에서 던지는 영상까지 한번 같이 봐볼게요. 오버토스 공 때리는 거는 팔이 나온 각도에서 그대로 위에서 밑으로 눌러주기만 해도 이 검지손가락이 잘 채지는 부분이 있고요. 자, 다음. 자, 이번엔 3쿼터. 3쿼터 같은 경우에는, 자, 상체가 대각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팔 위치가 대각선이죠. 여기서 끌고 나오다 보면 중지손가락이 많이 앞으로 밀고 나오게 돼요. 이렇게 열려서. 그렇게 되면은 이 검지손가락 결국엔 빠져나간다 했죠. 이 중지손가락이 나오는 상황에서 검지손가락을 끌고 와서 조금 덮어준다는 느낌을 가져가면 조금 더 공 던지는데 수월할 수 있어요. 자,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 쿼터보다 조금 더 덮는다는 느낌이 강해야겠죠. 자, 보실게요. 옆으로 상체를 최대한 숙여줘서 갖고 와서 덮어준다. 자, 언더핸드는 기본적으로 몸의 쓰임이 최대한 도와주는 것만큼 공 스피드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 최대한 도와줘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골격이 유연한 편이 아니어서 언더핸드 같은 경우에 던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몸이 최대한 못 따라가더라도 최대한 따라가서 손 덮어주는 것까지 한번 가볼게요. 언더핸드는 밑으로 숙여서 손가락 빨리 덮어준다. 자, 이번에는 몸통 회전으로 넘어와서 이 앞전에 이 오버, 쿼터, 사이드, 언더핸드 이 섹션별로 알려드렸던 이 손목 때리는 팁을 가지고 몸에서 같이 도와주면서 한번 투구를 해볼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오버핸드 같은 경우에는 이 팔이 내 몸통 위로 지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팔이 넘어오는 길을 몸에서 막아버리면 에너지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팔이 넘어올 이 길을 예상을 하고 내 몸에서 공간을 확보해 줘야 돼요. 내 팔은 이렇게 넘어갈 거니까 내 몸통은 다리를 디디면서 빠져준다 해야 팔이 억지로 끌고 위로 갖고 나오지 않아도 옆에서 자연스럽게 오버핸드가 나오겠죠. 자, 다리를 들고 디뎠을 때 내 팔이 갈 길을 빠져준다. 자, 쿼터 같은 경우에는 공간 확보가 필요 없겠죠. 그냥 조금 왼쪽 어깨랑 머리를 살짝 반 인사한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들고 내릴 때 인사하면서 내려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하면서. 자,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쿼터 반 인사, 사이드는 완전히 폴더 인사. 자, 거의 90도까지 숙여준다고 생각하면은 팔이 나오는데 수월하고 몸이 팔을 도와주겠죠. 자, 인사. 자, 언더핸드 같은 경우에는 이 몸에서 회전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숙여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언더핸드 다리를 들고 이렇게 다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숙이니까 이 팔이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들고 내릴 때 이 다리를 뒤로 빼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심도 앞으로 가고 상체가 숙여지고 몸에서 동반되는 힘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다리 빼고 숙여줘서 언더핸드. 자, 이제 피칭 영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상체, 다리 디딜 때 상체 세우고 공간 확보 눌러주고, 오버 투수. 상체 세우고 공간 확보. 오케이, 커터. 검지손가락 사선으로 눌러주고 왼쪽 어깨 따라가고, 왼쪽 어깨 따라가고 검지손가락. 오케이, 사이드 90도 인사 후 검지손가락. 90도 인사, 검지손가락. 인사. 마지막 언더. 최대한 90도 인사인데 왼다리 빼주고, 왼다리 빼주면서 인사, 덮어주기. 소프트볼 들어주고 빼주고.
이상. 이렇게 해서 구독자분께서 궁금하셔서 댓글로 남겨주셨던 부분을 가지고 그걸 주제 삼아 오늘 레슨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레슨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